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또 한 명의 특급 한국 축구의 10대 나이 어린 유망주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조기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강원에서 토트넘으로 이적한 양민혁 선수와 함께 대한민국 17세 이하 대표 선수로 활동할 당시 큰 주목을 받았던 대전 하나시티즌의 윤도영 선수인데요. 최근 프리미어리그 클럽과 협상을 가지고 있었고 또 1월 이적 시장 안에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스포츠 웹진 디 애슬레틱에서 브라이튼 앤 호브 알비온을 담당하고 있는 브라이튼 공신력 1티어 기자가 직접 브라이튼의 진지한 관심을 보도한 것에 이어 에스턴 빌라 그리고 리버풀까지도 윤도영 선수에게 관심을 갖고 또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큰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가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프리미어리그에 어떤 팀으로 가느냐 단계까지 온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영국 현지의 독점 보도 내용과 더불어 각 팀들 그리고 윤도영 선수의 최신 상황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큰 화제가 된 보도죠. 디 애슬레틱의 앤디 네일러 기자가 현재 이적 시장 상황을 소개하면서 깜짝 소개한 윤도영입니다. 보도 내용 보시면 브라이튼 앤 호브 알비온이 한국의 유망주 윤도영 선수 영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인터레스티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18세 윙어인 윤도영은 지난 시즌이죠. 2024 시즌에 3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 K리그 1 한국 축구 1부 리그에서 대전 하나시티즌 19경기에 출전해 1득점 3도움을 기록하는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9월 20세 이하 아시안컵 예선전에 또 출전해서 한국 청소년 대표 선수로 4경기에 2골을 넣기도 했다라는 점도 소개했습니다. 이번 1월 이적 시장에 강원에서 토트넘으로 이적한 윙어 양민혁과 윤도영이 대한민국에서 현재 가장 주목받고 있는 신예 유망주라고 소개하면서 브라이튼은 미래를 염두에 두고 전 세계에서 이런 젊은 어린 유망주들을 영입하기 위해 1월 이적 시장을 자주 활용해 왔습니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앤디 네일러 기자는 무려 브라이튼 지역 일간지 아구스에서 32년 6개월 동안 활동을 스포츠 데스크를 맡을 정도로 오랫동안 활동을 했던 브라이튼의 전문 기자입니다. 이 신문에서 수석 기자로만 무려 25년을 활동하면서 최전선에서 취재를 했었고 이제 디 애슬레틱으로 옮겨와서 브라이튼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앤디 네일러 기자가 소개한 내용인 만큼 그저 관심 단계, 어떻게 소문 단계가 아니라 진지하게 구단 내부에서 협의하고 있는 선수라고 볼 수 있겠죠. 브라이튼이 그렇다면 왜 윤도영 선수를 노리고 있을까? 사실 현재 스쿼드를 보면 윤도영 선수가 뛰는 자리에 왼발잡이 선수가 무려 3명이 포진되어 있어요. 기존의 베테랑 주전 선수인 솔리 마치가 현재 브라이튼의 등번호 7번으로 왼발잡이 오른쪽 윙어로서 활약을 하고 있고 또 최근 영입한 20살 유망주 야쿤 민테 선수, 물론 이 선수는 뉴캐슬에서 이제 오게 됐는데 역시나 왼발잡이 오른쪽 윙어로 또 올 시즌에는 솔리마치보다 더 많은 경기를 출전하면서 지금 주전 자원으로 떠오른 선수입니다. 여기에 독일 마인츠에서 영입한 브라이안 그루다 선수 역시 20살의 어린 나이에 합류를 해서 등번호 8번을 달고 적지 않은 출전 기회를 또 받으면서 민테 그루다가 번갈아 뛰면서 지금 30대 초반의 어린 나이인 휘르첼러 감독 체제에서 새로운 리빌딩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미토마 선수가 왼쪽에서 오른발 역발 윙어로 뛰고 있고 여기에 오른쪽에는 왼발 역발 윙어를 통해서 윙백이 사이드 플레이를 하고 좌우 윙어는 안쪽으로 좁혀 들어오면서 직접 골문을 노리거나 또 어시스트를 하는 그런 역할을 맡기고 있습니다. 물론 중앙 전방에는 진짜 9번으로서 좋은 포스트 플레이, 압박 그리고 결정력까지 보여주고 있는 데니 웰백이 있고 그 뒤에는 테크닉이 좋고 또 번뜩이나 한 방을 가지고 있는 주앙 페드로가 활약을 하고 있는데 양쪽 측면에 이 두 선수를 지원할 수 있고 또 콤비네이션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선수들을 필요로 하고 있어요. 미토마가 여전히 전성기의 나이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오른쪽에는 이미 어린 선수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도 하고 또 브라이튼이 워낙 유망주를 영입하고 임대 보내고 키워서 또 쓰거나 팔거나 이런 구단 운영에 있어서 어린 선수를 많이 활용하는 팀이라는 점에 있어서 윤도영 선수를 노리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윤도영 선수가 막상 브라이튼과 계약을 했을 때 당장 올 시즌에 출전 기회를 얻는다거나 내지는 다음 시즌까지도 안정적인 출전 기회를 받기는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어린 나이대에 유망주들이 많고 또 항상 팀은 베테랑과 유망주를 함께 번갈아 쓰면서 그 선수를 키우는 상황인데 물론 솔리마치에게도 윤도영 선수가 배울 점이 있겠지만
윤정현 선수가 갔을 때 어떤 점들을 또 실질적으로 얻게 될까? 좋은 감독, 또 성장하는 팀이기 때문에 물론 이 팀에 가는 것도 윤정현 선수의 커리어에 의미 있는 도약이 될 수 있겠지만 다른 팀이 동시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 분명히 고려할 때 우선순위보다는 조금 하나의 옵션으로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윤정현 선수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양력을 소개해드리면 2006년생으로 앞서 말씀드린 두 명의 민태 그루다보다 2살 더 어리죠. 173cm로 키가 큰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체구가 좋고 또 몸싸움이 될 정도로 K리그 1을 소화하면서 힘이 붙었다고 볼 수 있고요. 공미 자리에서 원래 활약하던 왼발잡이 플레이메이커인데 역시 현대 축구의 흐름에 따라서 사이드로 가서 안쪽으로 접고 들어오는 플레이를 하는 형태로 최근 프로 경기를 소화했습니다. 정확하게 이 스타일을 비교해드리면 이강인 선수와 매우 흡사하다고 볼 수 있어요. 코너킥도 날카롭게 잘 차고 또 오른쪽에서 탈압박, 드리블 그리고 꺾어 들어오면서 슈팅, 스루패스 이런 능력들이 좋은데 물론 아주 디테일한 부분들에서는 조금 더 이제 드리블링을 즐긴다는 점 이런 점에 있어서는 이강인 선수와는 조금 다른 면모가 있지만 굳이 비교를 하자면 양발 쓰고 좌우 측면을 넘나들면서 골을 노리는 양민혁 선수가 큰 스타일에서는 손흥민 선수에 가깝다면 윤도영 선수는 이강인 선수와 가까운 리틀 이강인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주목할 점은 17세 이하 대표팀 당시 양민혁 선수가 주전과 이제 교체로 오갔다면 윤도영 선수는 등번호 7번을 단 팀 내 에이스로서 그 당시 또 어린 시절에는 더 큰 확실히 더 높은 평가를 받던 선수거든요. 물론 유망주 단계에서 성인 단계로 넘어올 때 어떤 선수의 포텐이 진정 프로 레벨에서 성인 레벨에서 통하느냐는 다른 문제지만 윤도영 선수가 양민혁 선수보다 늦게 유럽 진출한다고 해서 그게 꼭 윤도영 선수가 그 후순위에 있는 선수다. 혹은 또 지금 윤도영 선수가 어렸을 때 더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해서 양민혁 선수가 그보다 더 못 성장할 거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주목할 점은 윤도영 선수 역시 양민혁 선수 못지않게 또 K리그에서 꾸준히 출전 기회를 받는다면 K리그에서 굉장한 기록을 또 만들 수가 있고 또 유럽에 가서도 활약할 수 있는 선수로 본다는 거예요. 강원에서 양민혁 선수, 대전에서 윤도영 선수가 2024 시즌을 함께 치렀는데 윤도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거의 출전 시간이 짧았거든요. 교체로 들어온 경우들이 많았고 또 그런 가운데 양민혁 선수는 거의 모든 경기를 선발로 뛰었기 때문에 포인트 차이가 났을 뿐이지 윤도영 선수도 뛸 때마다 번뜩이는 모습은 항상 있었습니다. 디 애슬레틱의 보도에 이어서 영국 일간지 데일리 미러의 라이언 테일러 기자는 직접 익스클루시브까지 달고 브라이튼에 이어 에스턴 빌라 역시 이 한국 유망주를 주목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 보도 내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브라이튼과 에스턴 빌라가 한국의 18세 유망주 윤도영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는 클럽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대전 하나시티즌의 10대 유망주인 윤도영은 최근 몇 주 동안 프리미어리그의 여러 팀으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으며 잉글랜드로의 이적 가능성을 두고 물밑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들은 2021년 1월 일본의 가와사키 프론탈레에서 270만 파운드에 영입한 미토마 카오루를 통해 아시아 선수 영입에 성공한 경험이 있는 브라이튼이 영입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초 에스턴 빌라의 바디모어 하스 훈련장에서 윤도영의 에이전트들이 협상을 진행했고 유럽의 다른 팀들도 영입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시즌 모든 대회에서 4골을 기록하고 6개 어시스트를 기록한 10개의 공격 포인트를 K리그와 FA컵에서 기록한 한국의 20세 이하 대표 선수 윤도영은 미래를 위한 영입이 될 것입니다. 윤도영의 에이전트는 지난 여름에 구단 간 합의에 따라 연초 강원FC에서 북런던 클럽 토트넘으로 공식 이적한 18세 윙어 양민혁도 대리하고 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첼시도 최근 몇 달 동안 이 양민혁 선수에 대한 스카우트를 진행했으며 을부스도 영입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왼발 공격수 윤도영은 K리그1 데뷔 시즌에서 90분당 6번 이상의 드리블을 시도해 약 40%의 높은 성공률을 기록했습니다. 2014년 대전 하나시티즌을 대표하는 최연소 1군 선수 계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이 윤도영 선수의 프리미어리그 이적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는 RSN 스포츠 하우스, 축구 해설위원으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김동환 해설위원, 그리고 또 K리그에서 많은 외국인 선수, 우수한 외국인 선수를 또 소개하고 또 많은 또 국내 선수들을 대리해온 대표급 선수들을 대리해왔던 박광혁 에이전트가 속한 RSN 스포츠 하우스, 사실 RS 스포츠 하우스가 별도의 에이전시로 존재했는데 합병을 하면서 좀 더 광폭적인 또 과감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양민혁 선수를 토트넘으로 이적시키면서 크게 주목을 받았고 또 최근에는 벨기에 클럽 행크로 유망주 김명준 선수의 이적을 성사시키면서 한국 유망주들을 굉장히 많이 발굴하고 또 유럽으로 보내면서
국내 최고의 에이전트사로 올라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윤도영 선수 역시 이 RSN 스포츠하우스에서 가장 또 기대하고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인데, 최근에 이 두 에이전트가 자신의 개인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을 통해 24시간 동안만 공개되는 인스타 스토리에 영국에서 출장 중인 상황을 소개를 했어요. 또 벨기에 출장 갔던 상황을 소개했을 때 김명준 선수의 또 이적이 발표가 됐고, 그리고 나서 주목된 것이 에스턴 빌라의 이 훈련장을 방문했던 것. 그러면서 Who's next? 누가 다음 프리미어리거가 될까라고 좀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멘트까지 남겼었는데, 이 협상 대상이 윤도영 선수인지 아니면 이 에이전시에 속한 다른 선수인지에 대해서 공식적으로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당연히 협상 중인 상황에 대해서 보안 유지가 필요하고 또 앞으로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요. 데일리 미러 같은 경우에는 이 대상이 윤도영 선수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에이전시 쪽에서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유망주도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릅니다. 또 어떤 계약이 될지도 모르고요. 하지만 그리고 나서 또 새롭게 올라온 것이 리버풀의 런던 오피스를 방문을 해서 또 관련해서 미팅을 진행한 사실도 공개가 된 건데, 그러면서 또 이런 메시지를 남겼어요. 아마도 우리가 이곳에 온 첫 번째 한국인 에이전트일 것이다. 정말 엄청난 경험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전에도 물론 리버풀에서 한국 선수 영입을 추진하려고 했던 적이 있지만, 리버풀이 런던에 연 오피스, 이 사무실에 와서 또 미팅을 진행한 최초의 한국인 에이전트가 아닐까라고 얘기한 것이죠. 리버풀도 사실 꾸준히 또 한국에 진출해 있는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을 메인 스폰서십으로 두면서 과거 기성용 선수, 손흥민 선수 영입을 정말로 추진을 했었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박지성 선수를 영입해 큰 성공을 거뒀을 때, 사실 그때는 무리뉴 감독의 첼시, 베니테스 감독의 리버풀도 박지성 선수를 영입하려고 움직였었지만 퍼거슨 감독이 직접 통화까지 하면서 박지성 선수가 맨유로 갔던 바가 있습니다. 어찌됐거나 중요한 것은 그 이후 맨유가 박지성 선수를 통해서 아시아 내, 특히 동아시아와 한국에서 엄청난 또 성과를 내고 또 경기력적으로도 좋은 성과를 내다 보니까 계속 부러움의 시선을 갖고 리버풀이 한국 선수 스카우팅을 진행을 해왔었는데, 번번이 좀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었거든요. 황희찬 선수에 대해서도 실제로 구체적인 관심을 가지기도 했었죠.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일본 선수들, 미나미노, 최근엔 엔도, 이런 선수들이 오게 됐고, 결과적으로는 이 선수들이 주전 자원으로 도약하고 자리잡지 못하면서 떠나가는 상황. 미나미노는 모나코로 갔고, 지금 엔도 역시 올 시즌이 끝나면 떠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아시아 스타, 그리고 미래를 위한 특급 아시아 스타 유망주를 물색하면서 한국 선수를 굉장히 면밀하게 보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져 있었고, 그 대상이 윤도영 선수의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점은 양팀의 스쿼드 상황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에스턴 빌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우나이 에메리 감독이 마요르카를 떠나 빅클럽으로 가고자 했던 이강인 선수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과 협의를 할 때, 에스턴 빌라 역시 하비에르 가리도 감독이 직접 이 에스턴 빌라 훈련장과 사무실을 방문했고, 우나이 에메리 감독과 협의를 했던 것이 알려졌었어요. 그때 에메리 감독은 분명히 라리가 출신으로서 이 라리가에서 기량을 입증하고 뛰어난 경기 운영 능력과 테크닉을 보여준 이강인 선수에 대해 강한 영입 의지를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결국 영입을 이루지 못했었죠. 그런 가운데 현재 에스턴 빌라의 미드필드 상황을 보면은 주장인 존 맥킨이 중앙 미드필드이자 왼발잡이인데, 측면으로 가서 인버티드로 와서 이제 압박하고 패스하고 또 이런 공격 전개 역할을 맡고 있는 중요한 선수입니다. 그러나 이 선수가 확실히 중미 수미 출신으로 그나마 좀 빠른 편이니까 그 자리를 맡고 있는 것이지, 현재 4-2-3-1 포메이션으로 변화한 상태에서 그 자리를 고정적으로 선발로 맡기엔 좀 아쉽다는 평가가 있고요. 현재 팀의 공미 세컨톱으로 최고의 활약을 펼치고 있는 모건 로저스가 지금 187이라는 피지컬에 또 기술도 갖추고 있는데, 일단 오른발잡이에요. 이 선수는 확실한 주전인데 또 이적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전에 이 플레이메이커 자리를 맡았던 에밀리아노 부엔디아는 지금 오른발잡이인데, 이 점에서 또 윤도영 선수와도 다른 점이 있고, 지금은 출전 기회나 지금 입지가 많이 좁아진 상태다 보니까 역시나 떠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미드필드 자원들을 봤을 때도 이번에 영입한 빠른 윙어 도닐 말러는 스타일 자체가 윤도영 선수와 전혀 다른 데다가 오른발잡이거든요. 레온 베일리가 또 빠른 윙어로서 왼발잡이이긴 한데, 역시나 스타일은 플레이메이킹 내지 미드필드 라인에서 경기 전체를 운영할 수 있는 마에스트로 성향인 윤도영 선수와는 다른 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현재 4-2-3-1 포메이션을 쓰는 에스턴 빌라에서 왓킨스 원톱디를 로저스가 바치는 가운데, 이 로저스를 지원하고 혹은 로저스를 로테이션 자원으로 또 번갈아 뛰면서 이 10번 역할을 에메리 감독이 원하는 대로 수행할 수 있는 자원으로, 어리고 또 장기적인 자원으로 윤도영 선수를 볼 수 있고, 또 지금 즉시 전력감으로는 오른쪽에서 뛰는 베일리가
빠른 말런이 왔을 때 왼쪽에 이제 계속 이적설이 나오는 램지 자리에 말런이 뛴다고 한다면 오른쪽에는 좀 미드필드 성향의 선수인 윤도영 선수가 들어갈 경우에 공격적으로 이제 경기를 하더라도 중원 숫자, 미드필드 성향의 선수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말런, 로저스, 왓킨스, 베일리가 뛰면 카마라, 틸레망스 2명만 실질적으로 미드필드다 보니까 중원 장악력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렇기 때문에 한쪽이 빠른 윙어나 포워드 성향이라면 한쪽은 미드필드 성향의 선수를 두는 게 현대 축구의 흐름인데 그 과정에 윤도영 선수가 이 베일리의 오른쪽 자리를 충분히 주전으로 노릴 수 있는 상황으로 또 합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직 어리고 경험이 더 쌓여야 되니까 왔을 때 당장 뭐 주전을 노린다기보다는 점차 적응하면서 비중이 작은 경기에 선발 기회를 잡아가면서 또 큰 경기에 교체로 나아가면서 성장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된다는 건데요. 리버풀은 이런 면에서 팀의 이선, 측면, 또 중원 자원에 왼발 선수가 매우 부족합니다. 지금 팀의 에이스인 모하메드 살라가 왼발잡이로서 오른쪽 측면 공격을 전담하고 있는데 살라의 계약이 올해 만료되는 가운데 아직까지도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그 뒤를 커버하고 있는 유망주였던 하비 엘리엇 같은 경우 물론 아직 2003년생 생일이 안 지났기 때문에 21살이지만 기대만큼의 그런 임팩트를 못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두 선수만 왼발잡이이기 때문에 살라가 떠날 경우를 가정했을 때 그 자리에 좀 더 주전급 선수, 검증된 선수도 찾겠지만 엘리엇과 좀 경쟁할 수 있는 유망주로서 또 어떻게 보면은 엘리엇보다 더 많은 포텐을 가지고 있고 엘리엇과 달리 좀 더 이제 플레이메이킹이 될 때 천재성을 보여주고 있는 윤도영 선수는 충분히 매력적인 옵션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윤도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3미드를 쓰고 있는 리버풀에서 2명이나 공격적으로 배치를 할 수 있는 리버풀의 또 공미 자리를 맡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아르네 슬롯 감독이 부임을 하면서 역삼각형 형태의 미드필드 구성이 아니라 4-2-3-1 형태로 명확하게 투볼란치 앞을 공미가 지원하고 이 공미가 스트라이커 옆까지 올라가는 형태로 움직이고 있는 전술을 쓰고 있는데 최전방에 조타나 또 디아스를 제로토로 놓거나 또 누네스를 두고 있는 리버풀에서 이선 공격의 오른쪽은 확실히 살라인데 공미 자리를 소보슬라이가 맡고 있고 왼쪽에 학포가 안으로 올라가면서 스트라이커 역할을 번갈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윤도영 선수가 오게 된다면 이 소보슬라이의 자리, 살라의 자리에 전천후 백업으로 뛸 수가 있고 학포의 자리도 학포가 또 전방으로 올라가는 경우나 이선 중앙으로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왼쪽에서 정발 윙어로도 뛸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왼발 자원이 부족한 리버풀이기 때문에 윤도영 선수가 온다면 전술적으로 여러 위치를 커버하면서 뛸 수가 있겠죠.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세 개 팀 모두 좋은 팀이긴 한데 그래도 브라이튼보다는 유럽 대항전을 꾸준히 참가하고 있는 리버풀 그리고 에스턴 빌라에 간다면 더 빡빡한 일정 안에서 많은 출전 기회를 얻을 수가 있고 세 팀 모두 좋은 뛰어난 감독들이 이끌고 있지만 스페인 출신으로서 선수를 다양한 위치에 기용하면서 발전시켜왔던 에메리 감독이 있는 빌라에 가는 것도 좋고 또 빌라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은 주전 경쟁에서 리버풀보다 수월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리버풀 같은 경우도 슬롯 감독이 이미 네덜란드의 페이노르트를 이끌면서도 새로운 선수를 역시 성장시켜 왔던 경험이 있고 또 리버풀이라는 팀 자체가 주는 그 특별한 그 위상과 또 대단한 도전이라는 의미 그리고 리버풀이 지금 살라 이후의 시대를 위해 전면적인 리빌딩을 하면서 열린 경쟁이 또 펼쳐질 수 있다는 점들을 생각을 한다면 리버풀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문명, 이 한국 최초의 리버풀 선수가 된다는 그 상징적인 부분까지 생각했을 때 리버풀에 가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지만 빌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만약에 가장 좀 감독 차원에서 믿음을 갖고 이 영입을 추진한 팀이 브라이튼이라면 브라이튼에 가서 거기서 성장을 하고 그 다음 단계를 바라봐도 괜찮다. 결국 중요한 것은 감독이 얼마나 이 선수에 대해 신뢰를 갖고 영입하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요. 물론 에스턴 빌라에 대해서는 다른 선수 때문에 방문했다라는 에이전시 측의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 에스턴 빌라가 윤도영 선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리버풀 역시 미팅을 진행한 것이 윤도영 선수 때문인지를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에 있어서 아직은 추측 단계라고 또 전망 단계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팀들의 상황을 보면은 충분히 연결고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윤도영 선수 같은 경우에 사실 맨시티나 뭐 울버햄튼도 관심을 보여왔던 것으로 알려졌고 또 미러의 보도에 따르면 유럽의 다른 리그 팀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1월 이적 시장 안에 어떤 결정이 나올지 중요한 것은 지금 윤도영 선수의 에이전시가 영국, 유럽 출장을 통해서 선수 이적을 위한 공식적인 협의를 가지고 있고 그 결과가 아마도 2월 3일 전에 나올 거라는 것인데요. 과연 이번 설 연휴 기간 정말 좋은 뜨거운 소식이 전해질 수 있을지 특급 유망주 윤도영 선수가 앞으로 어떤 팀을 통해 유럽 무대에 나서게 될지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현지 보도에 대한 팩트체크 그리고 저희가 직접 취재한 독점 정보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